대전시가 지난해 12월 이후 집합 금지된 업체에 긴급 지원금 200만 원을, 영업 제한된 업체는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오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 긴급 지원금을 비롯해 정책 지원금 2,900억 원을 다음 달부터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지원금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채용을 하면 3개월 동안 150만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천억 원 규모의 무이자 대출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천안시 도심 13개 구간에 도시 바람길 숲이 조성됩니다. 천안시는 모두 200억 원을 들여 주요 도심 생활권 내 13개 구간, 녹지 5만 5,800여 제곱미터 면적에 소나무와 느티나무 등 총 23종 96만 7천여 본을 심기로 했습니다. 천안시는 인구 밀도와 유동인구 분포를 분석해 다음 달 천안 축구센터 구간을 시작으로 올 9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설치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을 기존 25%에서 35%로 확대합니다. 대상은 주유소나 음식점 등에 급속 충전기를 설치한 민간 사업자로 시 보조금이 35%로 늘면서 사업자는 15%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50%는 기존처럼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원합니다.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 지원되며 급속 충전기 설치를 완료한 뒤 대전시로 신청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의 하나로 캄보디아 바탐방주에 소방차와 구급차 등을 기증했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를 방문한 찌룽보톰 랑세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에게 소방차와 구급차 각 한 대, 공기호흡기 10대를 전달했습니다. 세종시는 2020년에도 바탐방주에 소방구급차 2대를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바탐방주 소방공무원 2명을 초청해 6개월간 소방연수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소방 원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산군과 충남대, 더본코리아는 오늘 예산군청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협업체계 구축과 인재 육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개관한 예산군 신활력 창작소 더본 외식산업개발원을 지역 인재 양성과 청년 창업 교육의 거점센터로 활용해 청년들의 외식 분야 창업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안군은 현역 군 복무자들에 대한 상해보험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현역, 상근 예비역, 의경, 해경, 의무소방원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이나 직업군인은 제외되며 군 복무 중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질병 사망 등의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보험 계약 기간은 내년 2월 19일까지 1년으로 매년 갱신되며 신입 입영자도 군 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돼 별도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수년째 답보 상태였던 대전은행 1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낼 전날입니다. 대전은행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1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기반시설 확충과 용적률 변경, 경관 개선 등을 조건부로 정비 계획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계획안은 면적 8만 3천여 제곱미터에 약 3천 가구로 세부 사항은 다음 달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조합 측은 걸림돌이던 상가시설 비중을 크게 낮추어 심의를 통과한 만큼 은행 1구역의 원도심 활성화의 중심축이 되도록 대전시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학생을 위해 긴급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의 취약계층 학생 가정에 생계비 100만 원과 교육비 50만 원, 의료비 200만 원 등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원은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자사랑 나눔 캠페인 모금액과 대전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기부금으로 마련됐으며 올해 예산은 3억 3천만 원입니다. 대전소방본부가 오늘부터 대전시정 광장과 한밭 종합운동장에서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에 의용소방대원을 지원합니다. 이번에 투입된 의용소방대원은 검사 안내를 비롯해 전자문진표 작성 지원, 거동불편자나 고령층 이동 보조 등 임시선별검사소의 기본 업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전소방본부는 선별검사소 운영이 종료될 때까지 하루 24명의 의용소방대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확진자 상황에 따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올해 아파트와 다가구, 단독주택 등 모두 3만 2천여 가구를 공급합니다. 자치구별 아파트 공급 계획을 보면 대전 중구가 9,730가구로 가장 많고 서구 6,834가구, 유성구 3,519가구로 뒤를 이었습니다. 공공아파트는 갑천지구와 천동 3구역에 3,089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와 설계, 분양 등 시행사가 발주하는 각종 용역과 공사에 대전 지역업체가 원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임신부들이 분만 병원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건양대 병원이 대전에서 처음으로 확진 임신부 분만 병상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최근 확진 임신부 출산 가능 지정병원 의향조사에서 건양대 병원이 지역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양대 병원은 대전시의 요청을 받아 확진 임신부 분만을 담당하게 되며 자연 분만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전담 병동에서 제왕절개는 음압수술실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세종지역본부가 세종시 나성동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공단은 앞으로 세종지역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의 판로 지원과 기술자문, 직원 연수 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대전과 세종의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충남의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폭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 주 아파트 매매가 동향에 따르면 대전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0.05% 하락했고 세종도 0.24% 하락하면서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남의 아파트 매매가는 0.01% 상승했지만 이달 첫 주 0.06% 상승률을 기록한 뒤 점차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세계 2위 산업의료용 가스 제조업체 등 3개 기업으로부터 1억 5,7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충남도와 에어 리퀴드 솔루션즈 코리아 등은 오늘 도청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이 같은 내용의 원활한 투자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협약으로 향후 5년 동안 3,500억 원대의 수입 대체 효과와 110명의 신규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예산 예농 속회 항일 독립운동 등 162건의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농 속회 항일 독립운동은 예산교회 전도사인 김모 씨가 1942년 예산 농업고등학교 출신 신자들과 함께 항일 독립운동 단체인 예농 속회에 활동하다가 일본에 의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예농속회 회원들이 조선어를 쓰며 민족 단결을 주장하다 일제의 탄압을 받았다고 조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세종시가 인구 80만 명 달성 시점을 2040년으로 10년 연장하고 해당 기간까지 주택 1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의 2040 세종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 2030년까지 80만 명 달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당초보다 10년 연장한 2040년의 계획 인구로 81만 4천 명을 설정했습니다. 또 세대당 인구는 2.56명, 주택 보급률은 118%를 기준으로 할 때 2040년까지 주택 10만 가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세종시가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실현을 위해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제한사업 예산을 10억 원으로 확대하고 시민참여 심사 투표단을 20개 읍면동 200명에서 25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에 없던 읍면동 수내에 찾아가는 컨설팅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시민 제한 공모 사업 세부 계획에 대한 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